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죠? 또는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자라봤죠? 이거 어려운 일이죠. 부모로서도 자격증도 없이 처음으로 키워보니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부모 밑에서 말 안 듣는다고 혼나고, 때로는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무랄 때 괴롭죠. 그래서 부모를 바꿀 수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저럴까? 다른 부모는 안 그런데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오은영 육아 대통령 그러죠. 저는 부모교육 대통령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야의 대통령이 셋 있다고 하죠. 육아 대통령 오은영, 음식 대통령 백종원, 그리고 개 대통령 강형욱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 키우는 박사 오은영 의사죠 사실은. 그리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대통령도 부여할 만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강호의 도사들, 강호의 대통령들도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오은영은 굉장히 부지런한 의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독한 의사입니다. 진료. 이 유튜브도 합니다. 한 47만 안팎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유튜브, 또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 다음에 저술. 책도 한 9권 안팎 썼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다른데 기고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노릇만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의사로서 뭐 예약을 받지 못할 정도로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방송국에도 나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 제가 이제 보는 신문 중에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 연재라던데, 한국일보에는 뭐 전면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상담 문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언인데, 아무튼 이건 뭐 보통 사람은 신문에 연재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라고도 못합니다. 의사 아니래도 다른 일 없어도 굉장하죠. 더 지독한 것은 그 암수술, 뭐 대장암은 초기였고 담낭도 그게 암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악성이 아니라고 판가름 냈다는데, 그 수술하기 직전까지도 진료를 받고, 그리고 그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나흘 지나서 또 진료했다고 합니다. 이런 독종은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대중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서는 개인 상담도 하는 셈이고, 방송에서 또 뭐 이렇게 즉석 상담도 하는 수도 있지만, 또 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방까지도 강연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데, 그가 이제 그 뭐랄까요, 뭐 돈이 목적이 아니죠. 봉사 차원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치료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뭐 어디서 확인해 보니까 10분에 뭐 9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이 평균주의,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되게 그런 차이가 나는 걸 싫어하는데, 미국 같은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한테, 그렇게 진료 예약이 밀려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뭐 주고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논술하고 나면서 그게 좀 퍽퍽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논술하는 그 논술 과목 비용과, 그 다음 대학 지나가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논술 비용을 같은 논술이니까 같이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더 주고라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오래전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막 졸업한 병아리 의사나 정말 명의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진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뭐 우리나라 체계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선의의 경쟁을 좀 촉진하지 않는 측면은 있죠. 아무튼 전문 지식을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영상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사들 요새는 약사들 뭐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잠을 줄여서 그런 거예요. 잠을 줄여서. 4시간 안팎 잔다고 합니다. 4시간 내외.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학원에서 수재들을 많이 만났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오은영 역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수면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습관이 돼서 그런지 4시간 안팎 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4, 5명 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독종 의사이자 팔방미인이고 그리고 남편도 의사죠. 연세대학교 캠퍼스 커플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의사라고 하던데 아마 남편은 오은영의 남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워낙 오은영이 유명하니까요. 그는 육아 대통령인데 부모교육 대통령인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 불안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관심해가지고 걱정하고 어머니는 너무 걱정해서 불안해한다 그랬네요. 둘 다 불안에 떠는데 부모 자격증 없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잘 키우고는 싶죠. 자식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고는 싶은데 아버지는 그냥 아내한테 일임하고 애기들은 낳았으니까 키우는 것까지 더 맡아야지 하는 식으로 아내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뭐는 이거 해본 적이 있어야 되죠. 처음이라. 그리고 한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하고 어디서는 뭐 표준이 어떻다 또 몇 살 먹으면 뭐 가위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걸어가는 건 언제까지 걸어가야 된다 몸무게는 어쩐다 그러면 그 표준에 미달되거나 또 표준을 넘어서면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해야 할 텐데 또 무엇은 나를 닮고 무엇은 나를 안 닮아야 할 텐데 아버지에게서 어떤 점은 닮아지만 어떤 것은 좀 버려야 할 텐데 하는 것 좋은 그 기대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하루도 그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육아교육의 핵심은 뭐냐? 육아의 핵심은 기다립니다. 그래요. 아이 키울 때 8알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는 돌도 안 돼서 걸었는데 하면은 돌 지나서도 못 걸으면 이 보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보행이 느리면은 또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던데 머리가 나쁘면 이제 또 큰일 났구나. 먹고 살기는.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 하는데 기다려라. 그리고 존중하라. 아이를. 어찌 보면 존경까지 하라. 감정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라. 즉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오은영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욱하는 사람들, 분노를 약자에게 표출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화내는 사람들,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부모와 같이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까지 막 웃다가 금방 표변해가지고 너 숙제했어? 내가 여기까지 하라고 했지? 지금 빨리 가. 이렇게 하면서 욱하면서 자녀에게 눈총을 주면 자녀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웃으면 웃는다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또 조금 더 본다 보면 약속 어긴다고 자기는 보면서 자기가 책을 보면서 아이가 독서를 하게 하는 거고 자기는 TV 보면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 TV 내용이 궁금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라고요.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기 부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신복처럼 생각해가지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하는데 그 훈육한다고 하면서 체벌을 한다. 이 체벌 그 신문지상에서 저는 TV를 뭐 거의 안 보니까
안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고, 신문지상에서 상담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느냐? 옛날엔 실제로 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어머니들에게서도 문제가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고래로 보면 아버지가 뭐 밖으로 돈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외도를 한다든가 또 부양의 책임을 져버리고 이렇게 그 거의 방임 내지 방기하다시피, 그래서 어머니가 지독하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가 똑같겠어요? 부에 대한 그 냉정함은 당연하죠. 어릴 때 그 예민한 때 정서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분노에 젖어 있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시간이 없고 분노를 표출할 이 물리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물리력이 갖추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우선 말로 대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 따지냐? 너 덤비냐? 나를 배반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이게 부딪히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매우 나쁜 걸로 유명하죠. 뭐 삼강오륜에서 부자 유친 친해야 된다고 했는데 친하지 않아서 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상하관계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육아할 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줘라.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해주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보니까 65년생입니다. 오근영이. 그런데 11살 안팎 됐을 때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40년 전이니까 위암만 걸려도 암 하면 되게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살 많은 오빠와 오은영을 불러가지고, 자, 이만저만해서 내가 내일은 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통장이다. 너희들 이 통장에 있는 걸 잘 엄마가 살림해가지고 하면 아마 대학까지는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하고 잘 협력해서 어머니 말 잘 들어서 꿈을 이루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뭐 밤새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롱 신자였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의사가 돼서 많은 봉사를 펴고 많은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겠습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십사 하고 그 매달리는 물불의 그 물불의 기도를, 열망 기도를 그때 드렸는데, 이번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도 아마 이거 담낭 쪽에 이 수술 이거는 아주 악성이면 한 3개월 살까 말까, 그런 3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매달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담낭이 문제 갖고 대장에도 초기여가지고 지금 역시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그 극단적인 그런 그 위험에 부딪히면 그거를 잘 그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끝까지 긍정해주고, 이를테면 우리가 10과목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과목 못한 것을 그것을 지적하지 9개 잘한 것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 한 가지를 잘했으면 9가지를 못했어도 그 한 가지를 볼 줄 아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녀를 무한 긍정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태도로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생의 힘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긍정이 내 인생의 힘이다. 그리고 의사가 된 동기도 아버지가 그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 8세, 5년 86세 근데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마 초기여가지고 또는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니면 뒤에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그는 이 3대의 중심에서, 자기는 아들 하나 있는 거 보던데, 아들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이자 딸, 그리고 부모. 그 중간에서 지금 50대로서 이 3대의 연결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키워본 거,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실에 와서 육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강연장에서 그 묻는 거,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거, 이렇게 간접 경험한 거, 직접 경험한 거, 이것을 3대의 중심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을 만나면은 이 의사이자 엄마이자 보통 시민으로서 자기가 육아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체적으로 육아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강박증 가진 언니와 살면서 이제 겪는 문제, 이렇게, 이건 한국일보 이야기고, 아버지들 하여금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자식 다 키웠다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식과 부모 관계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 그릇을 만드는 유아기에 조바심은 금물이다. 공부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너무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 내용을 막 부으면 그릇이 깨지는 수도 있고, 그릇이 작아서 넘치는 수도 있고, 감당을 못한다.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들기도 전에 내용물부터 이렇게 부으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 머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그 내용물이 변질될 수도 있고, 넘쳐버릴 수도 있고, 그릇이 엎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엎어진 그릇에는 어떻게 붓겠어요. 내용물이 이제 들어오질 않죠. 이를테면 공부 혐오증이 있다든가, 부모 혐오증이 있다든가, 그럼 이제 부모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또 부모가 하라는 것은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이렇게 기다려줘서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을 만들고, 또 한 100cc 채울 때는 100cc쯤 채우고, 2대 채울 때는 2대쯤 채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걸러서 빼내야 할 건 빼내고, 이렇게 망각할 건 망각하고, 기억할 건 기억하고, 새로운 충격을, 자극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릇을 만들고, 내용물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내용물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곰삭여야 되는 곳에서는 이것을 발효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장기 기억을 해도 남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대개 그물망, 그렇게 되겠죠. 쉬운 말로는 공부가 걸릴 수 있는 그물망을 머리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물망도 만들기 전에, 그릇도 만들기 전에, 그릇도 안 만들어 놓고 부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폭포수가 쏟아져도, 금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못 봤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릇 만들어야 할 시기에, 그래서 저 유대인 교육이라든가 저 유럽 교육 같은 데서는 한 12사람밖까지는,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는 무슨 숫자를 가르친다든가, 또는 암기, 주입을 해가지고 뭘 암기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재미있게 남의 말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이 써놓은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씨를 읽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쓰는 과정을 통해서 총체적인 이 지식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릇을 만들기도 전에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어이구, 옆에는 그 TV 광고처럼 3살 때인데 벌써 영어를 읽는다는데, 어이구, 누구는 벌써부터 예능 훈련하는데, 뭐 바둑을 내야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손가락에, 이 손가락이 제2의 뇌라고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들은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지식을 자녀한테 적기에, 최적기라는 게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적기에 하지 않고 조기에, 우리나라 조기 교육 유명하잖아요. 부으면 그게 남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로서
보았고 또 딸로서 아버지의 긍정을 보았고 진료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공부는커녕 이제 부모와 관계까지 틀어져서 이 사춘기 예민한테 틀어진 저 정서적 갈등이 어떻게 풀릴까? 그것을 이제 이게 풀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부모는 타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되게 늙은 아버지 하면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자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대 이 나쁜 부모, 문제 부모가 있으면 그 문제 부모에서 어찌 보면 그 문제 부부관계, 문제 육아를 보면서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후대를 주는 게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쁜 어떤 씨앗을 남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쁜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나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부모같이 하면 안 돼 해서 좋은 부모가 되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대에서 걸러서 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 교육 보면 대개 이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왜냐면 어디서 이 부모 교육 받습니까? 예비 부모 훈련 합니까? 그냥 만나면 부모 돼가지고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증이 부모, 무면허 부모가 운전하는 이 가정에서 막 난폭 운전을 하면 아니 택시 같으면 좀 천천히 가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도중에 바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운전하는 이 난폭 가정은 못 내리잖아요. 연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들이 문제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제 유튜브도 남자들이 많이 보는데 이 50대 이상 남자들이 많이 보는데 반성할 점이 물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그 가부장제에서 상하관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자기 부하처럼 생각해서 마치 밖에서 그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욱 하면 자녀가 탁해야 되고 뭐 강아지 차고 자녀 나무라는 게 그게 바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욱하는 대상이 부모인데 그 욱하는 분노를 자녀한테 자녀가 불안해서 아버지 오는 것 생각하면 오늘 또 얼마나 혼날까? 오늘 또 맞는 거 아닌가? 오늘 또 성적 나쁘다고 이거 또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불안해서 공부가 드물 게 있겠어요. 그게 딱 머리 차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인데 오은영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살려주면 의사로서 봉사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그 봉사 활동을 이렇게 방송에서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아마 방송 그 출연료 같은 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자기가 진료 더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물론 명예욕이 있어서 인정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인들에게 부모 교육 필요하다.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 같으면 무관심이니까 관심 좀 가져라 자녀한테. 그 어머니 같으면 걱정 마라. 기다려라. 거의 다 해결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하는 공부가 완전 이제 독서광, 공부광 된다. 감정적으로 편안한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대체로 어머니들은 나가요. 그래서 이재명도 어머니 칭송했고 홍준표도 어머니 칭송했잖아요.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사람 고르라고 하면은 어머니를 고르는 수가 많은데 왜 그러냐?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감정적 안전지대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배를 댈 수 있는 떠돌다가 오면 배를 댈 수 있는 듬직한 항구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포용력 있는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 물론 있죠. 그런데 아버지들은 대체로 발에 쓰는 우열을 나누자면 어머니만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오은영 시절에는 90년대니까 여자 의사들이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동기들 중에서도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한 13만 안팎되던가요? 지금 현재는 여자 의사가 30% 안팎되는데 이렇게 걸출한 의사가 된 것은 그렇게 아버지가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이 이 동기를 잘 부여했다. 그리고 평시에도 굉장히 긍정하고 지지해줬다. 그리고 긍정적 애착, 생산적 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를 보면서 멋진 딸이 되려고 하는 그 동기도 오은영을 힘차게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4시간 안팎 자면서 그 지독한 의사로서 워낙 강연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TV 많이 나가니까 오은영이 의사가 아닌 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 요새는 뭐 정신의학과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비뇨기과 그러다가 비뇨의학과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전문의 명칭도 바뀌기는 하는데 아무튼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소아 청소년을 바로 누구 하고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교육과 육아 그쪽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쪽에서 오은영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은영의 이 가르침을 늦게나마, 저도 60대 중반이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자녀하고 뒤틀린 관계를 지금이라도 풀면 안 푼 것보다 낫죠. 지각인상이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